자, 이학년 여러분, 간지쌤입니다. 자, 지난 시간 순물질과 혼합물인데요. 이번에는 이 혼합물, 섞여 있는 이 혼합물을 분리할 건데 어떤 성질을 이용하냐? 밀도를 이용할 겁니다. 밀도가 다르다. 그래서 밀도차를 이용한 분리를 할 겁니다. 밀도차를 이 단어를 배우면 밀도차를 이용해요. 액체 혼합물을 분리할 수 있습니다. 액체 혼합물. 자, 그리고 생활 속에서 어떤 혼합물을 분리할 수 있는지 방법을 설명해 볼게요. 자, 첫 번째, 두 번째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 쭉정이와 속이 꽉 찬 벽실을 고르는 법. 두 번째는 바다에 유출된 기름인데요. 먼저 벽실, 농가에서 싹을 틔울 벽실을 고를 때 싹을 틔울 벽실이라는 것은 아주 좋은 걸 선택해야 되죠. 그래서 농가에서 그 벼를 수확하고 나면 그 벼 하나하나 알갱이가 다시 씨앗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씨앗이 좋은 씨앗을 좋은 씨앗을 해야 좋은 벼가 나듯이 좋은 걸 골라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벼를 수확해서 우리가 먹고 남은 다른 것으로 다시 벼를 이용해서 땅에 심으면 그게 또 태어나는 건데, 이게 쌀알을 도정하기 전 씨앗이에요. 이 검정색이 속이 꽉 찬 거고, 이 투명한 이 벽시가 안에 속이 좀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겉으로 봤을 때는 색깔이 똑같아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이거 보세요. 겉으로 봤을 때는 속이 빈 건지 만지기 전까지는 아주 많기 때문에 속이 빈 건지 속이 꽉 찬 건지 비교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소금물을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뭐라고 하죠? 혼합물, 고체 혼합물입니다. 속이 꽉 찬 벽시와 쭉정이. 속이 꽉 찬 벽시는 이런 검정색으로 표시할 거고요. 쭉정이는 투명한 한색으로 표시할 겁니다. 이게 섞여 있습니다. 현재는 지금 선생님이 표시를 이렇게 했지만 겉으로 봤을 때는 똑같아요. 구분하고자 이렇게 한 겁니다. 여기 이제 이렇게 소금물을 집어넣습니다. 소금물을 집어넣었더니 속이 꽉 찬 벽시는 소금물 밑으로 가라앉고 쭉정이, 속이 비어있는 쭉정이는 물이 뜹니다. 자, 이게 바로 밀도입니다. 밀도를 비교해 볼까요? 밀도는 소금물, 속이 찬 벽시, 쭉정이는 속이 비어 있는 거예요. 이 밀도를 비교해 보면 속이 꽉 찬 벽시가 가장 밑에 있으니까 밀도가 가장 크고, 소금물은 중간이고, 그리고 쭉정이는 밀도가 가장 작습니다. 그래서 밀도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밀도가 서로 다르다, 밀도차를 이용해서 분리가 된 겁니다. 그럼 특징은 속이 꽉 찬 벽체는 소금물보다 밀도가 큰 거고, 쭉정이는 소금물보다 밀도가 작은 겁니다. 그래서 이 소금물은 속이 꽉 찬 벽시와 쭉정이 사이에 중간 밀도가 되는 거고, 그리고 이 소금이 이 벽시를 녹여버리면 안 되겠죠. 용해시켜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녹이지 않아야 합니다. 이러한 두 번째 중간 밀도, 녹이지 않은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조들은 이렇게 해서 이 벽시를 다시 땅에 심어서 좋은 벼가 되도록 이거를 걸러내서 심는 겁니다. 이게 바로 밀도를 이용한 혼합물을 분리한 경우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보면 여기에 위에 이 쭉정이들을 이렇게 걸러내서 밑에 것만 씨앗으로 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벽실을 소금물에 넣으면 걸러내서 분리할 수 있다. 자, 이거는 기름입니다. 기름 보이죠? 기름과 물은 섞이지 않죠. 그리고 참고로 기름은 물보다 밀도가 작아서 위에 뜹니다. 그래서 유조선에서 기름이 유출되면 이런 배들이 와서 이렇게 감싸서 여기에 흡착볼을 집어넣어서 이쪽으로 옮기면서 제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여기. 자, 그러면 내용을 보면 속이 꽉 찬 벽시와 아직 여물지 않은 껍질만 있는 쭉정이를 분리할 수 있다. 그래서 이처럼 밀도가 다른 고체 혼합물은 액체 물질에 넣어 가라앉는 현상으로 분리할 수 있다. 액체는 고체를 녹이지 않아야 하고 중간 정도여야 한다. 두 고체에. 자, 물과 기름처럼 서로 섞이지 않은 액체 혼합물도 밀도 차를 이용해서 분리할 수 있다. 사골국에 뜬 기름을 떠내거나 바다에 유출된 기름을 제거하는 것도 밀도 차를 이용한 것이다. 그러면 간단한 실험을 해볼 텐데요. 자, 분별 깔때기가 있고요. 여기 식용유와 물이 있습니다. 자, 처음에 이렇게 분리된 게 아니라 물과 식용유가 섞여 있는 것들을 이 분별 깔때기에 넣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모양이 아니죠. 그런데 닫고 혼합물을 두 층으로 나뉠 때까지 기다립니다. 오랜 시간이 한 1분에서 5분 사이 지나면 이렇게 예쁘게 위아래로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꼭지를 열어서 요 밑에 있는 거를 밑으로 쭉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얘가 다 나오면 잠궈서 위에 있는 거 있죠? 이 위에 있는 것은 이렇게 떨어냅니다. 처음에 밑에 있는 것만 꼭지를 열어서 밑으로 가라앉는다. 이게 바로 무엇일까요? 물입니다. 물. 그리고 밑에가 다 떨어지고 나서 떨어지는 순간 잠궈서 이 위에 남아있는 것들을 마개를 열어서 이렇게 뒤집어서 따르는 게 식용유죠. 자, 이렇게 어떠한 이유에서 이 혼합물, 물과 기름의 혼합물, 물과 기름, 물의 성질, 혼합물의 성질이 그대로 있는 혼합물을 분리할 수 있냐? 이 원리가 바로 여기입니다. 서로 섞이지 않는 액체 혼합물이라는 조건이 있어야 돼요. 얘네들이 서로 섞이면은 이렇게 분리가 안 되죠. 그래서 물과 기름은 섞이지 않아야 하고, 그리고 밀도가 서로 어떻게 돼야 될까요? 달라야 됩니다. 밀도가 큰 액체는 아래로, 밀도가 작은 액체는 위로 나누어지는 성질을 이용해서 분리를 할 수 있습니다. 자, 두 가지 서로 섞이지 않아야 하고 밀도가 달라야 한다. 그래서 분별 깔때기를 이용해서 분리할 수가 있다. 이게 바로 액체 혼합물의 분리 방법입니다. 스스로 확인하기 문제. 속이 찬 벽시와 쭉정이는 소금물에 넣으면 쭉정이는 가라앉는다. 쭉정이는 위에 뜬다죠. 그래서 틀린 말. 자, 서로 섞이지 않은 액체 혼합물 뭐였죠? 물과 기름이었죠. 밀도가 큰 액체는 아래층으로, 밀도가 작은 액체는 위층으로 위치하기 때문에 분리가 가능한 겁니다. 자, 분별 깔때기를 이용하여 서로 섞이지 않는 액체 혼합물을 분리할 때 요걸 말하는 거죠. 위층의 액체를 꼭지를 열어 내어받지 않을 거다. 요거 보세요. 왜 위층의 액체를 요 밑으로 내려가지 않을까요? 왜 다시 위로 이렇게 해서 내려버릴까요? 무슨 말이냐? 여기 있는 것들을 꼭지를 열어서 쭉 떨어뜨리죠. 그러면 이 점점점 낮아지면서 얘가 이 기름이 여기 밑에 올 때까지 딱 끊으면 얘가 잠가 버립니다. 잠근 다음에 얘를 뒤집어서 왜 위쪽으로 내버릴까요? 그냥 다시 이 꼭지를 다시 열어서 비커를 교체한 다음에 이 기름도 밑으로 내려오게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밑으로 내려오면 무슨 문제가 발생할까요? 여기 묻어있던 물과 기름이 같은 곳으로 통과하기 때문에 둘이 다시 섞이겠죠. 그래서 정답은 꼭지 아래에 묻어있던 아래층에 있는 물질, 물과 다시 섞이기 때문에 이 위에 있는 것들은 위쪽으로, 아래에 있는 것들은 아래로 분리시키는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는 자, 위에 아래 서로 섞이지 않고 밀도가 큰 거와 작은 게 있으니까 큰 거는 물, 위에는 식용유가 되겠죠. 자, 여기까지 하면은 우리가 뭐를 이용한 분리입니까? 밀도 차를 이용한 혼합물을 분리하는 것 배웠습니다.